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해. 따뜻한 말 같죠? 그런데 이 말이 때론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정희입니다. 결혼 5년 차, 35살이에요. 평일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이면 시댁으로 향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정희는 장을 봅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치, 시아버지가 드시는 약재, 남편이 찾는 과일까지.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시댁 문을 열죠.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정희의 손은 쉴 틈이 없어요. 시어머니 이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십니다. 가끔 부엌을 기웃거리시며 말씀하시죠. 시어머니 정희야, 고생이 많구나.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웃으며 대답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인걸요. 하지만 정희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딸처럼 생각하신다면 왜 딸은 안 오실까? 오후 3시쯤 시누이 박미영이 도착합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서죠. 엄마, 나 왔어. 오늘 뭐 해먹어?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십니다. 정희가 다 준비했지. 곧 밥 먹자. 시누이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봅니다. 정희가 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수저 하나 놓지 않아요. 밥을 다 먹고 나면 잘 먹었어요 한마디 남기고 먼저 일어나죠. 설거지는 당연히 정희의 몫입니다. 남편은 아버지 옆에 앉아 뉴스를 봅니다. 시아버지는 묵묵히 신문을 읽으시죠. 둘 다 아무 말이 없어요. 이 풍경이 낯설지 않은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주말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녁 8시 정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나는 며느리일까 가정부일까? 그런데 이상해요. 화가 나야 하는데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인데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걸까요?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해. 시어머니는 진심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희는 문득 깨달았어요. 진짜 딸은 주말에 오지 않아도 설거지 안 해도 일찍 가도 괜찮다는 걸.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결국 더 잘해줘야 한다는 의미였던 거죠.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섭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아요. 다음 주 토요일도 그 다음 주 토요일도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선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곧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김정희는 매주 시댁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딸처럼 생각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엔 서운함이 쌓여갔죠. 그런데 이번엔 주말이 아닙니다. 명절이 다가왔거든요. 추석 일주일 전 정희에게 전화가 옵니다. 정희야, 이번 명절엔 일찍 와야 해. 준비할 게 많거든. 정희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명절 전날 오후 시댁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시작됩니다.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고기 재우기, 과일 깎기. 주방은 전쟁터였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지시를 내리십니다. 정희야, 파전은 부추 많이 넣어. 작년엔 좀 심심했어. 고기는 앞뒤로 2번씩 뒤집어야 해. 그래야 부드러워.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녁 8시. 정희의 다리는 퉁퉁 붓고 손은 기름투성이에요.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손엔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요. 엄마, 나 왔어. 와, 벌써 이렇게 많이 했네? 시어머니는 반갑게 맞이하십니다. 미영아, 왔구나. 힘들었지? 얼른 들어와서 쉬어.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틉니다. 정희는 여전히 주방에 서 있고요. 명절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손님 맞이 준비를 하죠. 시누이는 9시쯤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지.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셨는걸?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나도 힘들다고 말하면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명절이 끝나고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정희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용기를 냈어요. 여보, 나 좀 힘들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합니다. 뭐가?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진짜 힘들어.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시잖아. 참아줘, 응? 참아줘. 정희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댁 식구들이 알아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참을수록 당연해지고 당연해질수록 더 많은 걸 요구받았어요. 여러분은 이 상황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특히 4060세대라면 한 번쯤은 겪었거나 목격한 풍경이죠. 며느리는 말하면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불만을 표현하면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침묵합니다. 침묵이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정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구조라는 걸. 누군가는 계속 희생하고 누군가는 계속 받기만 하는 구조. 그리고 이 구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었죠. 집에 도착한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정희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요? 정희는 천천히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곧 정희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정희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명절을 혼자 준비하고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건 참아줘라는 말뿐이었죠. 참으면 나아질 거라는 착각. 그 착각이 정희를 더 깊은 고립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라집니다. 명절이 지나고 2주 후 정희는 또다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늘 하던 대로 장을 보고 시댁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정희야, 왔구나. 오늘도 고생 좀 해야겠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점심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정희야,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하니까 이 정도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것보다 더해.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수세미가 싱크대에 떨어졌어요. 딸처럼 생각하니까. 이 정도?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죠. 그래. 딸처럼. 정희는 웃었습니다. 처음엔 헛웃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진짜 웃음으로 바뀌었죠. 그럼 진짜 딸처럼 해볼까? 그날 저녁 정희는 집에 돌아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시누이는 딸이니까 늦게 와도 괜찮고 설거지 안 해도 괜찮고 일찍 가도 괜찮았죠. 그럼 나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희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일주일 후 정희는 시댁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장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 도착했죠. 시누이보다 늦게 온 건 처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맞이하십니다. 어머 정희야. 오늘 좀 늦었네? 정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침에 좀 피곤해서요. 딸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시어머니는 잠깐 당황하셨지만 곧 웃으셨어요. 그래. 그럼 들어와서 쉬어. 정희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누이가 하던 것처럼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시는 게 보였어요. 정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정희야, 점심 준비 안 도와줄 거야?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딸은 원래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잖아요. 저 딸처럼 생각하신다며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정희를 쳐다봤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정희를 불렀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정희는 남편을 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왜? 미영 언니는 항상 이렇게 하잖아. 나도 딸이니까 똑같이 하는 거야. 점심을 먹고 나서도 정희는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시누이가 도착했을 땐 정희가 먼저 말을 걸었죠. 언니 요즘 애들 교육 어떻게 시켜?
나도 곧 아이 가질 건데 언니가 좀 알려줘야지. 친언니 맞아? 신우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그리고 정희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엔 제가 애 좀 맡길래요. 딸들은 친정에 애 맡기잖아요. 그죠? 시어머니는 얼어붙으셨습니다. 뭐?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진짜 딸처럼 대해 주셔야죠. 정희는 오후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신우이보다 일찍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약속이 있어서요. 다들 잘 계세요. 정희는 밝게 인사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침묵이 느껴졌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면서 정희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후련했을까요? 둘 다였습니다. 정희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딸이야.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시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정희의 선택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지난주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딸처럼 생각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기로요. 늦게 도착하고 설거지 안 하고 일찍 떠났죠. 시댁 거실엔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어요. 월요일 저녁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평소엔 밝은 목소리로 전화하시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희야. 토요일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이요? 무슨 일이세요?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 내 남편도 알고 있고. 꼭 와야 해.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가족 모임이 아니라는 걸. 가족 회의구나. 토요일 오후 2시. 정희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정시에 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거실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이 모두 앉아 있었죠. 마치 법정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정희야, 앉아봐. 정희는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희에게 쏠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지난주에 내가 한 행동 그게 뭐니? 정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딸처럼 행동했어요. 시어머니 그게 딸처럼 행동하는 거야? 설거지도 안 하고 일찍 가버리고?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영 언니도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신우이가 화를 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야, 나랑 너랑 같아? 나는 진짜 딸이고 너는 며느리잖아. 정희는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셨을까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어요. 신우이는 할 말을 잃었죠. 정희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매주 이 집에 왔어요. 장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차리고 설거지했죠. 명절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사상 차렸고요. 그동안 한 번도 불만 없이 했어요. 왜냐면 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진짜 딸인 미영 언니는 늦게 와서 밥만 먹고 가요. 설거지 한 번 안 하고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그럼 저도 딸이면 똑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희는 시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며느리인가요? 딸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고 시누이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들어 얼굴을 가렸죠.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예전처럼 하면 안 돼? 왜 이렇게까지 해? 정희는 남편을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여보, 나 힘들었어. 5년 동안 계속 힘들었어.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 없잖아. 그냥 참아라고만 했잖아.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저는 이제 딸처럼 대접받고 싶어요. 진짜로요? 아니면 며느리로 대하셔도 좋아요. 대신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말 하나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흔들리는 관계라면
그건 애초에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실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정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정희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정희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 구조였죠. 누군가는 계속 희생하고 누군가는 당연하게 받는 구조.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로 포장된 불평등한 관계. 정희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그리고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시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남편은 정희의 편이 되어줄까요? 그리고 정희의 선택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정희는 말했습니다. 딸처럼 생각한다면 진짜 딸처럼 대해주세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죠. 시댁 거실엔 침묵만 남았고 정희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2주가 흘렀습니다. 그 2주 동안 아무도 정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심지어 남편도 조용했어요. 정희는 그 침묵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처음으로 주말을 온전히 자기 시간으로 보냈어요. 카페에 가고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났죠.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정희야. 오늘 시간 있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잠깐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집에 올 수 있을까?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정희, 네, 갈게요. 오후 3시 정희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 혼자 계셨어요.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남편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왔구나. 앉아.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내오셨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 시집 와서 혼자 다 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당연한 줄 알았어.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근데 내 말 듣고 생각해봤어. 내가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면서 정작 딸한테 하는 것처럼 대한 적은 없었구나.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늦게 와도 괜찮고 일찍 가도 괜찮았는데 너한테는 그렇게 안 했지. 미안해. 진짜로. 정희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어요. 어색하고 서툴렀죠. 하지만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 가정부가 아니에요. 며느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몰랐어.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하면 좋겠어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정희가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부엌에 서 계셨어요. 정희야, 오늘은 내가 할게. 너 쉬어. 시누이도 달라졌습니다. 늦게 오긴 했지만 설거지를 도왔죠. 내가 할게. 어색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남편 여보. 미안해. 내가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그냥 참으라고만 했지. 앞으로는 달라질게.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고마워. 근데 당신도 알아야 해. 나는 더 이상 혼자 참지 않을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알아? 그래야 맞는 거지. 며칠 후 정희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죠. 햇살이 따뜻했어요.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존중은 부탁하는 게 아니었어. 누군가에게 저를 존중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슬픈 일이죠. 존중은 애초의 기준이어야 하니까요. 정희는 더 이상 시댁에서 하루 종일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이에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기도 하죠.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합니다. 정희는 배웠습니다. 참는다고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 침묵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때로는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거절해야 하죠. 때로는 아니요라고 해야 해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누군가는 걷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바쁘게 뛰어갔죠.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정희들이 있을 겁니다. 시댁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혼자 참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당연하게요. 정희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가볍게 당당하게.